이영주TV의 또 영주! 김영훈입니다. 오늘은 레알 마드리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레알 마드리드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 할 게 없어요. 네, 그냥 강해. 너무 잘해요. 진짜 잘해.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에 레알 마드리드와 마요르카의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쵸. 이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또다시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4경기 연속이에요. 네. 그러면서 마요르카가 무리키의 헤더골로 선제골로 앞서 나가는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알 마드리드는 4골을 몰아넣으면서 4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올 시즌 공식 경기 7전 전승. 전승. 와, 진짜 강합니다. 6관왕 갈까요? 그거는 뭐 장담할 수 없지만, 왜냐면은 트래블을 해야지만 거기서 또 우승 트로피를 들으면서 6관왕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트래블 얘기할 때는 전력만으로는 안 된다, 행운도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뭐 챔피언스 리그의 대진운도 그렇고 또 리그컵 뭐 코파델레이에서도 또 대진운도 필요하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이번에는 진짜 6관왕에 한번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은 목표가 6관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긴 했습니다만, 카세미르도 떠났고 음바페 영입에도 실패를 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다가 현재 벤제마하고 밀리탕이 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연승. 7전 전승. 정말로 강한 레알 마드리드인데요. 올 시즌 공식 경기를 한번 살펴보죠. 자, 지금 7전 전승이라는 게 나타나고 있는데, 프랑크푸르트하고의 UEFA 슈퍼컵. 네, 가볍게 우승했습니다. 가볍게 우승했습니다. 또 이 경기에서는 코스티치가 이미 이적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또 프랑크푸르트의 전력이 좀 많이 약해진 부분들도 있었어요. 레알 마드리드는 가차없이 득골을 몰아치면서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리그는 5라운드까지 펼쳐졌는데, 리그에서도 알메리아, 셀타비고, 에스파뇰, 베티스, 마요르카를 차례로 격파를 했습니다. 사실 베티스를 만났을 때에는 3승과 3승의 대결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고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또 승리를 거둬냈습니다. 그리고 또 레알 마드리드 팬분들께서는 또 이 득점포가 계속 터지다 보니까 우리가 벤제마도 있고 또 비니시우스도 있고 또 다른 그런 미드필더 자원들의 또 활약도 대단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의 활약이 또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챔피언스 리그 팀 아니겠어요? 네. 현재 디펜딩 챔피언이 레알 마드리드이든데, 조별리그 첫 경기 셀틱을 또 가볍게 3대0으로 제압을 했습니다. 네. 참 이 7전 전승이라는 게 놀라운 기록이긴 한데, 레알 마드리드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참 가벼워. 그냥 좀 당연한 거지 않을까? 좀 자연스러워. 네, 그냥 원래 이랬던 팀이니까. 자, 7경기에서 7전 전승을 거두는 동안 무려 20골을 넣었고 5골을 실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누가 득점을 많이 터뜨렸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카림 벤제마가 최다 득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벤제마가 이제 앞서서 부상 이슈가 있다 보니까 어제 경기에서 이제 마요르카전에서 비니시우스가 추가골을 터뜨리면서 5골로 최다 득점자에 올랐고, 그다음에 도움 같은 경우에는 호드리구, 알라바, 발베르데, 카르발, 비니시우스가 또 2도움씩을 올리면서 또 이렇게 최다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즌 돌이켜보면은 벤제마와 비니시우스 환상의 원투펀치가 있었잖아요. 네. 여기다가 아센시오도 리그에서 골을 많이 넣었고, 시즌 막판에는 호드리구가 주인공 역할을 많이 했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 라인의 파괴력이 정말 대단한데, 벤제마가 또 한 살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과연 벤제마가 건재할 것이냐. 또 한 가지는 비니시우스가 지난 시즌만 반짝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비니시우스, 벤제마 원투펀치의 파괴력은 유지되고 있다. 요 얘기를 드리고 싶고, 호드리구가 좋아지고 있어요. 호드리구가 이 오른쪽에서 살짝 고전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모습들을 시즌을 거듭할수록 조금 더 활약이 인상적이게 바뀌고, 또 마무리 결정 능력이 또 엄청나게 좋아지다 보니까 호드리구 역시 한 측면을 책임질 수 있는 선수로 또 성장하지 않았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 경기 해설할 때마다 호드리구 얘기할 때는 호드리구가 조금 더 일관되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해야 된다. 비니시우스처럼 한번 탈피해야 된다. 한번 자신의 그 알에서 깨어나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호드리구는 지난 시즌 막판에 그 알을 깬 것 같아요. 네, 지난 시즌 막판에 챔피언스 리그의 활약이라든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감을 좀 얻은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레알 마드리드가 호드리구를 신뢰하는 거에서도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아센시오를 이적시키려고 했잖아요. 그쵸. 그건 호드리구를 그만큼 믿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저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이 발베르데가 4-3-3에서 우측 윙포드로 많이 나왔잖아요. 본래 포지션이 아닌 중앙 미드필더가 측면에 뛰어서도 좋은 활약을 펼쳐줬기 때문에 호드리구가 거기에 또 자극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 제가 마요르카전을 보고 나서 이 영상을 찍어서 그런지 몰라도 호드리구가 너무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네. 마요르카전에서 비니시우스하고 연계해서 도움을 기록하는 모습이나 스스로 들어가면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나 정말 놀라웠거든요. 그러면 지금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 라인은 부상만 없다면 정말로 파괴력이 대단할 것이다. 그렇죠.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왜 또 강한지, 왜 또 원래 강했던 팀이 더 강해졌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영입생들의 빠른 적응이지 않나 싶습니다. 리디거라든지 추아메니 두 선수가 영입이 됐는데 아무래도 팬분들은 더 많은 선수들이 영입되지 않아서 우리 팀 이거 좀 걱정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두 선수가 벌써부터 팀의 주축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전력이 될 수 있는 선수들만 영입하고 있다. 이게 느껴지죠? 네. 물론 이제 요비치 사건도 있긴 했지만. 그렇죠. 네. 여하튼 이제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리디거가 뭐 수비에 어느 쪽에 구멍이 생길 때마다 딱딱 들어가서 다 막아주고 있고, 네. 측면도 뛰고 중앙도 뛰고 그러면서 제2의 나초처럼 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추아메니가 카세미르가 떠난 가운데 중원에서 너무 잘해주고 있거든요. 진짜 잘해주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리디거와 추아메니가 빠르게 팀에 적응한 모습, 그리고 기존의 라리가와 챔피언스 리그를 동시에 우승한 전력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 이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강한 것 아닌가. 그 외에도 또 요인들이 있죠. 네, 아무래도 팬분들께서 이번 이적 시장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역시 변화된 중원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에 크카모 라인이 평균 나이가 33세였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에 추아메니가 합류하면서 발베르데, 카마빈가, 추아메니 이 세 명의 선수 라인이 완성됐잖아요. 이들의 나이가 평균 나이가 21.3세라고 합니다. 네. 지난 시즌에 안첼로티 감독이 전술적인 변화가 몇 차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은 이 크카모 조합이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발 라인업에 크카모를 계속해서 배치를 하지만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전체적인 기동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전방 압박하기가 힘들다. 결국 위치를 좀 지키는 수비를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이야기가 많았고 결국 젊은 선수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중원의 기동력이라든가 압박은 더욱더 좋아지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크카모 조합 중에서 카세미르가 먼저 떠난 건 좀 이상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렇죠. 제일 나이가 어린 선수이다 보니까. 팔팔한 선수가 이제 먼저 떠나긴 했는데 여하튼 이 카니발 라인, 이 카마빈가라든가 추아메니라든가 발베르데라든가 워낙에 잘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발베르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성형 선수에 가깝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추아메니하고 카마빈가도 잘하고 있지만 이 선수들은 아직까지는 잠재력이 또 있습니다. 더 성장할 수 있는 선수라고 네. 생각이 되고 또 그 세 명의 선수들을 도와줄 수 있는 선수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크로스라든지 모드리치가 있으니까. 네. 여기다가 이제 무언가 구멍이 생긴다면 세바요스도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여러모로 레알 마드리드의 중원은 정말 강하다.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발베르데하고 카마빈가하고 추아메니가 선발로 나오더라도 발베르데가 측면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모드리치가 들어와서 축구 도사의 모습을 보여줄 그렇죠. 수 있고 토니 크로스가 들어와서 말 그대로 축구 강습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교수님의 킥은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이니까요. 날카롭다. 네, 이런 모습 봤을 때는 이 중원은 정말로 레알 마드리드의 힘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활약상으로는 브라질 두 명의 선수 윙어들이죠. 이 두 선수가 활약 중인데 비니시우스가 벌써 5골 1도움, 호드리구가 2골 2도움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비니시우스가 지난 시즌만큼의 활약을 올 시즌도 보여줄 수 있다는 걸 입증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다 벤제마가 부상인 가운데 비니시우스가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호드리고 선수가 올 시즌에 2골 2개 도움이면 스타트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시즌에는 텐텐 그 이상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 정말로 호드리고가 텐텐해주면 이건 완벽한 공격 라인이죠. 진짜. 네. 그 다음에 또 빛나는 것 중 하나는 역시 안첼로티 감독의 용병술이지 않나라는 네. 생각입니다. 안첼로티 감독에 대해서 이탈리아 내에서도 웅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네, 한대요. 맞습니다. 근데 안첼로티 감독이
플랜 A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에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거든요. 뭐 벌써 전반전에 이번 리그 기준으로 전반전에 4골밖에 안 나왔는데 후반전에 하면 11골을 몰아쳤습니다. 선수 교체 이후에 네. 경기력이 또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은장이고 또 뭐 하지만 어찌됐건 이 감독 커리어 내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감독이잖아요. 그 네. 어떤 감독과도. 아무래도 이 경기장 안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이 선수 투입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좀 바꿔나가는 거에 좀 더 뛰어나지 않나? 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 전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기분은 좋긴 한데 아니 그냥 선발 라인업부터 잘 짜서 그냥 전반전부터 쭉! 쭉 그냥 상대를 패고 가지. 왜 초반에는 좀 주춤하다가 네. 후반전에 선수 교체 이후에 폭발하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곤 하는데요. 그만큼 레알 마드리드는 후반전에 더 강하고 요게 또 묘미인 게 네. 후반전에 승부를 뒤집으면 팬들이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이 역전승이라는 짜릿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올 시즌에 은근히 역전승이 많습니다. 네. 이거는 어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이죠. 왜냐면은 역전승을 거둔다는 거는 장점인데 역전승을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실점해야 되거든요. 요거는 또 단점이다. 네. 예, 요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즌에도 역시 기대되는 부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중원 조합이 가장 기대된 것 같습니다. 카세미로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을 확정 지었음에도 역시 추아메니가 좋은 활약을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중원의 베스트 조합이 무엇일까라는 좀 궁금증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비니시우스가 이번 시즌에는 벤제마보다 더 좋은 활약을 펼쳐서 에이스로 거듭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레알 마드리드의 미드필드 라인은 누구를 조합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카세미르가 했던 것처럼 추아메니는 거의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안첼로티 감독이 생각하기에는 상대가 전력상 너무 열세라서 공격적으로 나가서 이 경기를 아예 초반부터 잡겠다. 이러면은 추아메니 자리에 토니 크로스를 배치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 추아메니가 중요 경기에서는 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메잘라 자리에는 뭐 모드리치, 크로스, 뭐 카마빈가 누가 나와도 좀 이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생각하는 주전은 발베르데, 추아메니 그리고 모드리치예요. 근데 이런 상황보다는 발베르데가 측면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카마빈가가 나오지 않을까? 또는 토니 크로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세바요스에게 미안한 게 세바요스의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미드필더들과 비교했을 때는 6번째 순위다. 확실히 세바요스도 준수한 플레이어인데 이 경쟁자들이 워낙 지금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세바요스가 출전을 하면서 좀 기회를 잡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또 세바요스라는 자원이 시즌 후반 또 막바지에 가면은 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에이스로 거듭나는 비니시우스라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 지난 시즌의 에이스는 여전히 벤제마입니다. 네. 벤제마는 해결사이자 에이스인 건 맞습니다만 비니시우스는 뭐 내가 에이스야 이러면 다 인정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마요르카전 보셨어요? 계속해서 경기가 안 풀릴 때 팬들을 막 흥분시키는 제스처. 골 넣고 나서 이승우보다 못한 춤. 그런 것들이 팬들의 시선을 빼앗고 그 말 그대로 잘할 때 이런 장면이 나오면 계속해서 흐름을 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에이스 자리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니까 지금은 뭐 비니시우스가 에이스라고 얘기해도 그쵸. 이상하진 않다. 그리고 확실히 비니시우스가 이 1대1 돌파 능력이 있다 보니까 뭐 이타적인 플레이어 또는 이제 직접 1대1 돌파를 통해서 마무리까지 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확실히 지지난 시즌 뭐 혹은 입단 첫 시즌에 비해서 마무리 능력이 엄청나게 상향이 됐기 때문에 비니시우스는 이번 시즌 역시 벤제마와 함께 팀의 공격을 이끌 것이다. 마요르카전에서의 마무리도 진짜 환상적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비니시우스가 제가 느끼기에는 예전에는 드리블이 자기의 최고의 무기이기 때문에 스피드를 살리면서 드리블을 통해서 상대 수비를 파괴한다. 여기에 너무 집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골이 들어가면서 평정심이 유지되고 그러면서 시야가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패스도 좋아지고 슈팅 타이밍도 좋고 슈팅도 간결해졌고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다 좋아진 듯한 느낌? 정말 이런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는 영입 잘해. 부럽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자, 그럼에도 역시 레알에는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죠. 확실히 첫 번째로는 벤제마의 백업 문제가 있습니다. 뭐 마리아노 디아스가 있긴 하지만 믿을 수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에당 아자르를 가짜 9번으로 쓰는 장면이 있는데 아자르가 초반에 가짜 9번으로 나왔을 때는 포지셔닝 자체가 제대로 안 됐어. 네, 맞아요. 위치를 제대로 못 잡았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벤제마는 상대 수비수하고 부딪혀주고 그러면서 공간 만들면서도 순간적으로 나와서 연동해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자르 같은 경우에는 연동해서 들어가다 패스 찔러주고 박스 안으로 안 들어가고 나서 구경하는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경기 봤을 때는 일단 전방 쪽에서 부딪히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효과적인 움직임이 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자르가 벤제마의 백업을 100% 수행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저거 햄버거 또 먹었어. 그러면서 이제 뱃살을 보는데 저 같은 뱃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용납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죠. 여하튼 이제 아자르가 조금 더 분발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벤제마가 부상이 없는 게 중요하죠. 네, 벤제마가 오랜 기간 뛰어야지 레알 마드리드의 득점을 책임져 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벤제마가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아자르의 활약이 좀 필요한 부분은 역시 이번 시즌에는 월드컵 일정이 있기 때문에 벤제마도 그렇고 아자르도 월드컵 멤버로 충분히 발탁될 수 있는 선수들이니까 이 부분을 좀 레알이 후반기에 이 주요한 문제를 안 갖고 가기 위해서는 아자르가 빨리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폼을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월드컵이 변수긴 변수예요. 네. 저는 레알 마드리드가 6관왕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월드컵 이후에 펼쳐지는 코파델레이가 큰 변수라고 생각해요. 레알 마드리드가 은근히 코파델레이하고 연을 맺지 못한 기간이 좀 길어졌거든요. 네. 그 점을 봤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월드컵 잘 치르고 그리고 나서 선수들 컨디션 조절이 매우 중요한 듯 보이고, 그리고 그 전까지나 아니면 그 이후나 올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벤제마의 컨디션은 중요하다. 사실 벤제마가 10월 초에 돌아온다고 해요. 네. 10월 중순에 엘 클라시코잖아요. 그렇죠. 16일이죠. 일단 벤제마는 엘 클라시코에는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마드리드 더비에는 못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때 또 이제 비니시우스하고 호드리구가 얼마만큼 잘해줄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마요르카전 보면서 느낀 거는 차라리 호드리구를 가짜 9번으로 쓰고 발베르데를 오른쪽 측면에 놓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자르가 그만큼 고립되면서 제 역할을 못했고 마리아노 디아스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여하튼 안첼로티 감독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불안한 부분은 수비력입니다. 네. 이게 왜 레알 마드리드에서 수비력을 논하지라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지금 7경기 중에서 5경기 동안 실점을 했는데 모두 다 리그에서 실점을 했습니다. 이 앞서서 이 앞전 3시즌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2019-2020 시즌은 최소 실점, 그 다음 나머지 2020, 2021, 그 다음 2021, 2022 시즌은 최소 실점 2위를 기록한 팀입니다. 네. 수비력이 불안하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아직은 이른 시점이지만 이 초반에 실점이 좀 이어지는 부분은 조금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네요. 올 시즌 리그 5경기에서 모두 실점했어요. 네. 한 골씩만 실점을 하면서 이제 리그 5경기에서 5골을 실점을 했는데, 선제 실점이라든가 전반전의 실점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후반전에 화력을 바짝 끌어올려서 역전을 시키는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은 전반전에 집중력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이야기, 측면 수비의 문제가 좀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카르바알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경기에서 기복이 나올 수가 있고, 맨디는 어찌 보면은 레알 마드리드 팬들의 시선에서는 약간 반쪽짜리 선수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르바알과 맨디의 이 측면 수비를 믿을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리디거가 측면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보니 일단은 이 측면 쪽에서 무너지고 중앙까지 연결되는 그런 과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사실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 문제는 해결이 될 거예요. 네. 쿠르투아 골키퍼가 뭐 여전히 무섭고, 그리고 중앙 수비 라인은 단단하잖아요. 밀리탕이 돌아온다면 뭐 알라바 밀리탕, 또는 리디거도 뛸 수 있고 나초도 뛸 수 있고, 또 4명의 선수들이 네. 다 뛸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센터백 유형이라고 생각한 선수 4명을 다 배치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왼쪽에 리디거, 알라바, 밀리탕, 오른쪽에 이제 나초, 또는 알라바를 왼쪽으로 돌리고 리디거, 나초 막 이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 여하튼 레알 마드리드는 실점을 좀 줄일 필요성은 있다. 시즌 초반이긴 한데 경기마다 실점을 하고 있다는 것, 한 골씩 실점이지만 이건 기분 나쁘잖아.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안첼로티 감독도 아마 고민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만나는 팀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라이프치히와 챔피언스리그 일정이 있고요. 그 다음 마드리드 더비가 원정에서 펼쳐집니다. 그 다음 오사수나, 샤흐타르, 헤타페, 그 다음 다시 샤흐타르 원정을 떠나는 일정인데요. 확실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챔피언스리그도 마찬가지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마드리드 더비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레알 마드리드가 라이프치히에게 패배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결국 이제 라이프치히전부터 오사수나전까지는 약간의 어려움은 겪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독일 팀을 상대한다는 거는 좀 뭐라고 할까 껄끄러운 면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 이제 마드리드 더비는 레알 마드리드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매우 강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점 자판기에서 승점 빼먹는 그런 경기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레알 팬들도 있는데 그렇지만은 치열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마드리드 더비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오사수나가 시즌 초반에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사수나 상대로도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어려움입니다. 패배당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레알 마드리드의 지금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장 큰 변수가 이제 9월 A매치 기간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마드리드 더비에서 이기든 뭐 어떤 결과를 갖든 간에 그 이후에 A매치 기간에서 또 부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혹은 또 다른 이슈 때문에 선수들이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사수나전 그 이후로 4경기에서 좀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도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떻게 승점을 또 챙겨가야 되는지 좀 더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라리가에서 챔피언스 리그에 참여하고 있는 팀들은 10월이 일정이 너무 빡빡해요. 네. 바르셀로나도 10월이 지금 고비거든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0월의 경기 일정이라든가 상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엘 클라시코가 있잖아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이 일정들을 모두 다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 10월 16일 펼쳐진 엘 클라시코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0월에 레알 마드리드가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지금의 연승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간다면은 확실히 이제 독주 체제를 좀 만들 수가 있고 지금은 바르셀로나가 바짝 붙어 있거든요. 네. 네, 바르셀로나에게 역전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10월 일정을 좀 지켜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사실 레알 마드리드 걱정할 필요는 없죠. 그럼 뭐 레바민 걱정하는 거 아닌 거잖아요. 제가 이제 레알 마드리드 올 시즌 예상할 때 여기저기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벤제마 백업 문제. 그리고 추아메니가 카세미르가 떠난 다음에 어느 정도 활약을 하느냐? 잘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추아메니가 부상일 때 그 자리 누가 메우느냐? 그렇죠. 그리고 측면 수비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 요런 것들이 지금 장기 레이스로 봐서는 이제 약점이라면 약점이다. 근데 시즌 초반에 이런 약점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벤제마 없어도 이기고 있고요. 그렇죠. 네, 밀리탕 없어도 나름대로 수비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추아메니가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너무 잘해요 처음에는. 네, 그 리디거가 우리는 센터백으로 알았는데 윙백으로 뛰고 있고. 네, 여기저기 막 소방수 역할을 하고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이런 이 위험 요소들은 다 해결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 가운데 레알 마드리드가 이 기세를 언제까지 이어가느냐? 레알 마드리드가 지난 시즌 봤을 때도 지난 시즌은 전반기에 매우 좋았는데 후반기에 좀 주춤했었거든요. 체력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부상자 이슈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기는 잘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후반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뭐 1월 이적 시장에서 우리가 계속 앞서 걱정됐던 부분에 얘기했던 뭐 벤제마의 백업 공격수를 데리고 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는 현상에서 일단 승점 챙기는 게 우선이다. 거기서 조금 더 만족스러운 활약을 펼치려면 실점률을 조금 더 줄이고 수비에서 조금 더 안정감을 찾아야 된다 정도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뭘 찍고 있는 거야? 레알 마드리드를 왜 찍고 있는 거야? 너무 잘하는데. 잘못 갖고 온 것 같아요. 너무 잘해서, 네, 칭찬해. 이러면서 이제 네.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 올 시즌 자신들의 목표, 6관왕 가능할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고요. 바르셀로나가 막아낼 거야! 비웃냐? 아니, 그래.